안녕하세요. 피로 물든 딸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트리에서 포탑을 부숴보겠습니다. 대부분 n 곱하기 n 격자였는데 오랜만에 n과 m 격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누가 n 곱하기 n인 줄 알고 한참 헤맸다던데 수강생 분들은 문제 꼭 잘 읽어보시고 헤매지 않으셔야 됩니다. n 곱하기 m 격자에는 포탑이 있고 각 포탑에는 공격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공격력이 0 이하라면 해당 포탑은 부서진 포탑이 됩니다. 포탑 부수기 문제는 총 K번 라운드를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탑 중에서 공격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부서지지 않은 포탑 중 가장 약한 포탑을 선정하면 됩니다. 가장 약한 포탑은 핸디캡으로 n 플러스 m만큼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이때 포탑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공격력이 가장 낮고 그런 포탑이 여러 개면 가장 최근에 공격한 포탑을, 그것도 여러 개면 행과 열의 합이 가장 큰 포탑을, 이 와중에도 같으면 열이 가장 큰 포탑이 가장 약한 포탑이 됩니다. 여기서 행이 큰 게 아니라 행과 열의 합이 커야 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 포탑 중 우선순위가 가장 큰 포탑을 정해야 되고, 이런 조건은 바로 이전 기출문제인 놀이기구 탑승과 색깔 폭탄에서 is priority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이전 기출문제는 꼭 풀어봐야 됩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예시에서는 공격력이 1이 가장 낮기 때문에 1,2의 포탑이 공격자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디캡으로 n 플러스 m 8만큼 공격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주제도 모르고 가장 강한 포탑을 공격해야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 됩니다. 가장 강한 포탑은 공격력이 낮은 포탑과 반대의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대로라면 26이 가장 크기 때문에 3,4의 포탑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공격을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공격을 해보고 레이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으면 포탄을 던져서 공격을 하면 됩니다. 레이저는 가장 약한 포탑과 가장 강한 포탑의 최단 경로를 구해야 됩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여 볼 수 있고 부서진 포탑은 지나칠 수 없고 격자 밖을 넘어가는 경우는 특이하게도 반대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자 충돌 문제 기억하고 계신가요? 원자가 움직일 때 격자 밖을 나가게 되면 격자 반대로 이동했었습니다. 포탑 부수기도 최단 경로를 찾을 때 격자 바뀐 경우는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경로를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최단 경로는 격자 밖을 넘어설 필요 없이 두 가지 최단 경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최단 경로가 여러 개라면 우, 하, 좌, 상 우선순위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예시는 오른쪽과 아래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먼저 이동하게 되어서 해당 경로가 최단 경로가 됩니다. 이런 최단 경로는 DRDC 배열을 우, 하, 좌, 상으로 맞춰주기만 하면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 강의 코드트리빵에서 구현했던 내용입니다. 뭔가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전 기출 문제를 다 보고 새롭게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레이저로 공격했기 때문에
최단 경로에 있는 포탑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단 거리가 아닌 최단 경로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코드트리 빵에서 before 배열에 이전 좌표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구현했었습니다. 이래서 최신 기출 문제도 꼭 풀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최단 경로가 여러 개일 때 우선순위가 높은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으니 before 배열을 보면서 거꾸로 돌아가고 각각의 경로에 있는 포탑에 피해를 입히면 됩니다. 이때 공격 대상인 가장 강한 포탑은 약한 포탑의 공격력만큼 피해를 입고 경로에 있는 포탑은 그 절반만큼 피해를 입습니다. 이후 포탑이 0 이하가 되면 포탑을 부수면 됩니다. 그리고 포탑을 정비해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고 공격과 무관한 포탑들만 일씩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아까 약한 포탑에서 강한 포탑을 레이저로 공격했었죠? 그 외의 포탑은 공격과 무관하기 때문에 일씩 공격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임시 2차원 배열의 원래 상태를 저장하고 공격되지 않았는지 공격된 상태인지 비교해서 공격력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이제 다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우선순위대로 또다시 1,2의 포탑이 선택됩니다. 공격력이 가장 약한 포탑은 총 4개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공격한 포탑이 1,2이기 때문에 또다시 공격자로 선택되고 공격력이 n 플러스 m 8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가장 강한 포탑은 17이 적혀있는 3,4 포탑인데 딱 봐도 레이저로 공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포탄을 던집니다. 포탄은 공격 대상에 떨어지고 공격력만큼 공격 대상에 피해를 입히고 주변 8개의 방향에는 절반만큼 피해를 입힙니다. 여기서 8방향 중 격자를 벗어나는 곳이면 반대 방향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력이 0 이하인 포탑을 처리하고 공격과 무관했던 포탑의 공격력을 1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n과 m이 최대 10이고 최대 1000라운드가 진행되고 가장 약하거나 강한 포탑을 찾을 때 n 곱하기 m 연산이 필요할 거고 BFS로 n 곱하기 m 2차원 배열을 탐색할 거니 n 곱하기 m 제곱에 k만큼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n과 m이 작기 때문에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포탑을 부숴보겠습니다. 부서진 포탑은 브로큰이라고 표시를 해두고 BFS 탐색을 위해 큐도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 또는 가장 나중에 공격한 포탑을 표시하기 위해 어택 타임이라는 배열에 포탑이 공격했던 시간을 마킹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우선순위 그대로 DR4, DC4 배열을 우, 하, 좌, 상 순서대로 선언해야 되고 포탄을 던질 때 8방향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DRA, DCA 배열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인풋에서 입력을 받고 어택 타임은 모든 포탑이 시점 0에서 공격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해야 됩니다. 디버깅 함수 만들어 뒀고 메인에서는 시뮬레이션 다 하고 시뮬레이션 후 출력해야 할 결과인 남아있는 포탑 중 가장 강한 포탑의 공격력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냥 맵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되겠죠? 시뮬레이션은 K번 동안 진행됩니다.
get weakest tower에서 가장 약한 포탑을 공격자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격자가 공격할 타겟을 선정해야 됩니다. 타겟은 get strongest tower에서 가장 강한 포탑을 구해오면 되고, 이때 자기 자신을 무시하도록 어태커를 넘겨주겠습니다. 공격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라운드 상관없이 종료해라고 했기 때문에 get strongest tower에서 타겟이 없으면 0,0을 리턴하도록 해두고, 타겟이 있는 경우는 공격을 해야 하니 공격자의 공격력을 n 플러스 m만큼 증가시켜주고, attack 함수에 공격자와 타겟, 현재 시간 k를 넘겨줘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k를 넘겨주는 이유는 가장 최근이나 가장 나중에 공격한 포탑이 언제 공격했는지 마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get weakest tower나 get strongest tower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포탑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탑 부서짐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포탑을 정비하면 시뮬레이션 구현이 완료됩니다. 그럼 먼저 가장 약한 포탑을 구해보겠습니다. get weakest tower에서 가장 약한 포탑의 좌표를 리턴하겠습니다. 모든 좌표에 대해 부서진 포탑은 무시하고 지금 좌표와 RET에 있는 좌표를 비교해서 TMP가 더 약한 경우 TMP로 갱신하고 다 끝나면 RET를 리턴하면 됩니다. 여기서 RET의 좌표는 0,0으로 초기화 해두고 맵의 0,0은 임의로 inf라고 적어두고 가장 약한 포탑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인 값으로 초기화 해두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부서지지 않은 포탑을 찾으면 무조건 RET가 갱신되겠죠? is weak은 A가 더 약한 경우 true를 리턴하겠습니다. A와 B의 공격력을 비교해서 같지 않을 때 A가 더 약하면 true, 그리고 공격력이 같을 때는 누가 가장 최근에 공격했는지 시간을 확인해서 두 시간이 다르다면 타임 A가 더 클 때 true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서 attack time은 0으로 모두 초기화 해뒀었죠? 가장 최근에 공격한 포탑일수록 attack time이 크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격할 타겟을 찾을 때 공격한 지 가장 오래된 포탑은 오래됐다고 숫자가 큰 게 아니라 0일 때 가장 오래된 포탑이 됩니다. 이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같으면 행과 열을 더해서 비교해야 되고 두 값이 다를 때 sum A가 더 크면 true, 그마저도 같으면 열이 더 큰 경우 true를 하면 됩니다. 그럼 get strongest tower는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거의 비슷한데 공격자는 제외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태커를 넘겨받아서 공격자와 좌표가 같은 경우는 continue로 무시해주고 맵의 0,0은 가장 약하도록 초기화해주고 조건이 반대이기 때문에 is weak을 true가 아니라 false로 고쳐주면 됩니다. 공격자 선정했고 공격할 포탑도 선정했습니다. 이제 실제 공격하는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어택을 한 시점에서 어택 타임을 먼저 갱신해 두겠습니다. 공격하는 포탑의 좌표를 들고 와서 타임이라고 마킹했습니다. 이제 레이저를 써야 되는데
레이저는 최단 경로를 찾는 거니까 BFS로 구하면 되겠죠? 어태커가 타겟을 향해 레이저를 쏠 거고, 레이저를 써서 공격이 가능한 경우 여기서 공격이 종료됩니다. 펄스인 경우는 포탄을 던지면 되겠죠?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 BFS에서 볼 거고, 최단 거리를 찾기 위해 비지 베어를, 최단 경로를 찾기 위해 비포 베어를 만들고, Q 초기화하고, 스타트와 엔드를 각각 SR,SC, ER,EC로 저장하고, Q의 출발 좌표 SR,SC 담고, 비짓에는 1로 적어두고, before에는 -1로 초기화 해두겠습니다. 이제 Q에서 좌표를 하나 뽑고, 뽑은 좌표가 도착 위치라면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거니 포탑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true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탑 처리는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내방향 탐색을 해야 되는데 NR,NC가 주변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이건 나머지 연산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좌표에서 DR을 더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경우 N 플러스 1이 1이 되는 거니 여기에 1을 뺀 다음에 N으로 나머지 연산해주고 다시 1을 더해서 한 줄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가는 경우는 좌표가 0이 되고 N으로 나머지 처리를 해봤자 0으로 그대로니까 전체 좌표에 N을 더해줘서 나머지 연산 처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컬럼은 N이 아니라 M이어야 되죠. M으로 고쳐주고 여기도 DC4가 아니라 DR4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했다는 것 눈치채셨죠? 그렇게 해서 다음 좌표가 부서진 포탑이면 무시하고 방문했던 곳이어도 무시하고 Q에 좌표를 넣어주고 최단거리 갱신하고 before에는 이전 좌표인 Q에서 뽑은 좌표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공격자를 찾은 경우를 처리해야겠죠? 공격자의 공격력을 파워에 저장하고 공격 대상은 파워만큼 공격력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나머지 경로들은 파워의 절반만큼 감소시켜야 되죠? 이전 좌표 들고 와서 그 이전 좌표가 공격자의 좌표인 경우는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로에 있는 포탑들의 좌표가 되니까 공격력을 파워의 절반씩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TR,TC를 다시 BR,BC로 갱신하면 레이저 공격 처리가 완료되었고 마지막에 공격자를 최단 경로로 찾지 못하는 경우는 false를 리턴하면 레이저 구현이 완료됩니다. 다시 어택으로 돌아와서 레이저를 쏠 수 없는 경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BFS가 false로 리턴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포탄을 던지겠습니다. SR,SC, ER,EC 다시 받아와서 공격자의 공격력은 파워에 저장해두고 공격 대상은 파워만큼 감소시키고 공격 대상에서 8방향의 포탑을 파워의 절반만큼 감소시키겠습니다. NR,NC 여기도 나머지 연산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ER,EC에서
DR4, DC4가 아니라 8으로 바꿔주고 부서진 포탑은 무시하고 공격자는 해당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깨알같이 쓰여있는 조건 놓치시면 안됩니다. 그 외의 NR,NC는 타워가 있는 거니 공격력을 파워의 절반만큼 감소시키면 됩니다. 이제 포탑 부서짐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포탑 부서짐은 이미 다 구현했습니다. 모든 좌표에 대해 공격을 받은 타워가 0보다 작으면 브로큰이라고 마킹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탑을 정비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포탑이 공격을 하고 어떤 포탑이 공격을 받았는지 표시했었나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임시 배열을 만들어서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공격자와 공격 대상, 그 외 얼떨결에 같이 공격을 받은 포탑 모두 어쨌든 공격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TMP 맵에 복사해 두고 메인테인 타워에서 부서진 포탑은 무시하고 공격력이 바뀐 경우 무시하고 그 외의 포탑은 이전 상태와 바뀐 상태가 같은 거니 공격력을 1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포탑 부수기 문제는 n 곱하기 m 격자라고 했기 때문에 get strongest 타워에서 컬럼이 1부터 n이 아니라 m이 되고 get weakest 타워도 m이 되어야 됩니다. 강의 보시면서 으이그 저러면 안 되는데 하셨죠? 자, 포탑 부수기 문제 재밌지 않으셨나요? 일단 격자 밖을 넘어서도 BFS로 최단 경로, 최단 거리, 탐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신선했었습니다. 그리고 격자 밖을 넘어서는 것도 나머지 연산으로 한 줄로 구현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선순위 조건을 다루는 문제, 최단 경로를 찾아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 모두 이전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문제부터 A형이 한 문제만 나오다 보니 이전 기출문제에 나왔던 핵심 구현을 짬뽕해서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최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오래된 기출문제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 풀어보시고 한 방에 시험을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외로 저는 n 곱하기 m에서 많이 헤맸는데 수강생분들은 문제 꼭 잘 읽어보시고 이런 실수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포탑은 그만 부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